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직임 자금 100만원 이 지원 대상자를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요, 서울시 내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임차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상자를 좀 상세하게 알아볼 거고, 그럼 대상자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시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시니어 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이 중요하겠죠. 나는 될까, 나는 안 될까.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영상 좀 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좀 기니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상공인들만 보시면 돼요. 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직임자금 지원 대상 바로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 어떻게 될까요? 자, 연매출액이 2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20년과 21년도 둘 중 하나만 2억 미만이면 돼요. 그리고 2월 4일 공고일입니다. 이게 이번 지원 자금의 공고일인데 오늘이 2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죠.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임차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돼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2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내가 해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따지냐면, 자, 2020년과 21년도 매출액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안 돼요. 21년도에 매출액이 빵원이야. 그럼 뭐예요? 사실상 폐업 상태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볼게요. 자, 유흥시설이거나 도박, 향락, 투기.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그 다음에 담배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자, 부동산업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임대업은 안 되고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 있죠? 중개사분들은 됩니다. 자, 이거 좀 이따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부동산업 그러면은 다 안 되는지 아시는데, 임대업은 안 되는데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 있죠. 임차로 월세 내서 이제 중개사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됩니다. 자, 보험업, 금융업,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단계 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안 돼요. 여기는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질문. 자, 21년도 11월에 개업했습니다. 2개월간 매출만 있어요. 지원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 됩니다. 왜? 2020년 또는 21년도에 장사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매출액만 나와주면 돼요. 2억 원 미만으로. 그래서 2개월간, 이분은 이제 2개월간 매출이 있는 거죠? 2개월간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폐업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거 2월 4일 기준 2월 4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2월 4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2월 4일 기준으로 폐업, 휴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2월 4일 이전에 폐업한 거예요. 이전에 2월 4일 되기 전에 폐업했어. 그러면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4일에는 영업 중이어야 됩니다. 2월 4일에는 내가 영업 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월 4일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 2월 5일에 폐업했어. 가능해요.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2월 5일날 이후부터 폐업을 했다. 그럼 그거는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자, 각각의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2개야. 그러면은 지원 조건을 봤을 때 둘 다 해당이 돼. 그러면 2번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장별로 받아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죠.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인데 사업체가 여러 개야. 그래도 하나예요.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가니까. 아시겠죠? 자, 연매출 2억 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이라 하지만은 연매출이 2억 원 이상이면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담배 매출 때문에 매출은 높은데 영업이익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일단 순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매출로 봅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2억 원 이상이면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자, 2020년 연매출은 2억 원 미만인데요. 21년도 연매출이 2억 원이 넘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2020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상이고 반대로 21년도에는 2억 원 미만이야. 뭐든 간에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 하나만 2억 원 미만이면은 지원 대상이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자, 사업 매출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에요? 투잡하시는 분들. 사업 매출, 사업 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연매출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별도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매출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를 뭐라 그러죠? 이, 배, 사, 근, 연, 기로 따집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가는데 내가 사업소득만 따지는 거예요. 사업소득만 2억 원 미만이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공고일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자, 2월 4일이 지나서 폐업을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월 5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신청이 안 돼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장 접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있는 현장 접수처 각 지역구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폐업사실 증명원 꼭 별표 5개 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질문 굉장히 많으세요. 폐업한 상태 어떻게 되느냐? 2월 4일에 폐업 상태면 안 돼요. 그 전에 폐업하셨으면 지원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2월 5일 이후 폐업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세요. 지원금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접수하셔야 되고 가실 때에 필요서류 외에 폐업사실 증명원을 꼭 들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사업자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해요. 모든 조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 운수사업자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개인 택시, 화물자동차 아쉽게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뭐냐면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내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택시와 화물 자동차는 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그 임차료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쉽지만은.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한테도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개인 택시는 뭐 없냐? 이번에 해당하느냐? 제가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려야 걔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영업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참 안타깝고 어렵지만은 뭐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인 택시, 화물 자동차 안 됩니다. 이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자 100만 원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자, 단란주점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 대상 아닙니다. 자, 방판 뭐 가맹계약서, 방문 판매증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지 방문 판매하신 분도 있죠.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거나 관리비를 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무상으로 임차해서 하고 있네요. 치킨집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 대상이 될까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왜? 무상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취지가 뭐라고요? 매월 임차료를
하고 관리비 등을 내고 있어야 돼요. 고정적으로. 근데 무상은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인 건물에 아니면 지인 사무실에 무상 임대차로 들어가신 분.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고 있죠. 무상 임대차로 해서 영원이야, 영원. 이런 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교수님, 전세로 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 경우는 뭐래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이번 사업의 이원 지원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신 분들은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뭐 서울시에서는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 사업장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전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월세인 자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까요? 자, 이런 분들은 누굴까요? 대부분이 간이가세의 어떤 분들이에요?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자취방에서, 내가 서울에서 월세 자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야 되는데 이 월세 자택은 다중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분들 계시죠?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차료는 무상이나 매월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이거 지원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 임차료가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월 임차료 부담이 없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무상이면 안 된다는 거, 무상 임대차 계약서 아무리 내도 아마 얘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 이런 케이스도 많죠. 임대차 계약을요,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한 거예요. 내가 사업자고요. 그리고 근데 임대차 계약을 아내 명의로 했어요. 왜? 개인 사업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이런 것도 못 받을까? 아닙니다. 자,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할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 꽤 많으실 겁니다. 장사는 내가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아내 명의로 한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만 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임대업 가능한지, 이거 안 돼요. 일단 안 되고요. 중개업은 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안 돼요. 근데 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거 있죠. 이런 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빼놓지 않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번에 지원금 100만원 꼭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면 꼭 받으세요. 자, 이거 굉장히 이제 핵심이죠. 공유 오피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공유 오피스를 뭐라 그러죠? 소호 사무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호 사무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쓰시는 분들, 또한 공유 주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뭐가 있어요? 공공사무실, 뭐 공유자 들어가는 거 있죠. 내가 빌려서 사업장을 쓰시는 분들. 자,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지원 대상이 될까요? 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운영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자,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쓰시는 분들은 그 업체랑 뭘 하죠? 계약을 맺죠? 임대차 계약 맺잖아요. 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돼요. 계약서 없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아마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헷갈리신 분도 많을 텐데 뭔다?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면 지원 대상 됩니다. 이분들도 100만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있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업주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부담해주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조건이 많거든요. 이게 특수목적 매장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내가 지킴 자금을 신청하는 나라고 볼게요. 근데 계약서상에, 가맹 거래 계약서상에 가맹점주가 임차료 등을, 그러니까 내가 임차료 등을 고정비용을 부담할게, 이런 내용이 포함만 돼 있으면 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킨 자금 언제 입금이 될까요? 언제 입금이 될까? 자,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영업일,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2월 7일 날 첫날 오부제죠. 내가 이날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영업일로 10일 이내에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이 신청하는 그 통장 계좌에 100만 원이 지원금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거나 뭐 적격 여부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영상은요, 제가 한번 찍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영상이요 40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 찍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길면 힘드니까, 보시는 분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원 조건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40분이 넘어가니까 다시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민원팔리 치셔야 되겠죠? 자, 민원팔리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죠. 자, 민원팔리 치고 민원팔리.com 들어오시면, 자, 소상공인 지원금 있습니다. 그죠? 지원금 리스트 올려드렸죠, 제가? 지원금 리스트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임차 소상공인 지킨 자금 있죠? 여기서 사이트로 오십니다. 접수 신청 방법에 서울 지침 자금 KR 이쪽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들어올 거예요. 사이트 들어왔죠? 자, 여기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있을 거예요. 자주 하는 질문. 자, 자주 하는 질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원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울시가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보시기에는 힘드시니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가 읽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십시오. 여정님, 제가 여기서 질문 40번 Q&A에서 Q40번 뭐 요 내용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또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게 40분이 넘어가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다시 제가 요약만 줄인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도움 되시기를. 그래서 저는 일단 대상자를 먼저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는 접수할 겁니다. 접수하는 방법, 여기 와서 이제 접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랑 같이 이거 이제 접수 들어갈 겁니다. 사실 제가 해봤는데 까다로워요. 서류 낼 게 또 많고, 그리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차계약서를 올려야 되는데 고용량 3매가 넘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아마 안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그게 용량이 한 3메가가 넘어가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 핸드폰들이 고용량으로 찍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되면 에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용량도 줄여야 되고요. 사진 용량도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저랑 같이 임차 소상공인 지킨 자금 신청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이렇게 본인 인증도 해보면서 하나하나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짓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 꼭 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지금 서울시는 그게 50만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개의
꼭 해당하시기를 좀 기원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시니어분들 접수하기가 어렵고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영상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원을 안 하시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제 봤다, 아 나 이거 빼먹고 못했다, 이제 봐서 안타깝다,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시니어분들은 주위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 영상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지원하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 조건은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원 꼭 지원금을 다 받으시기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니신 분들도 항상 제가 응원하고 계신 분들 아시죠?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국적인 사업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서울시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렸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응원해드리고 있고요. 적어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못 받는 그런 일은,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부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은 적어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못 받더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파이팅! 제가 여러분 응원해 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지금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같이 꼭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